고추줄을 매려고 하는데 고추줄 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앞뒤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 이제 비 오고 태풍 불면 쓰러져요, 장마철에는. 그래서 뭐 양발 끈 같은 걸로 묶기도 하고 고무줄로 묶기도 하고 타이로 묶기도 하고 또 그 핀 같은 걸로 고정하고, 요즘에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집게로 묶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그게 세게 바람 불면 이거 다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 가지고 밀려나가요. 근데 어떤 유튜버 한 분이 충청도 사시는 분인데 말도 되게 느리고 그런데 그분이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. 그 방법을 하면 절대로 안 쓰러진다고. 그래서 그 방법을 저도 선택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선수가 아니어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줄 나가는데도 뭐 40분, 뭐 30분 이상 걸리고, 어쩔 때는 막 느리게 할 때는 풀도 뽑아야 되니까 한 줄 하는데도 1시간 걸리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길게 못 하는데, 자 보세요.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나씩 이렇게 하면 좌우로 조금씩 이동은 하지만 더 이상은 못 가는 거죠. 그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훌치고 당겨서 훌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. 이렇게 그러면 바람 불어도 또는 피해 많이 맞아도 쓰러질 염려는 없죠. 그 방법으로 지금 쭉 다 했고요. 이제 한 줄 남은 거 이거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 끝 알립니다. 튼튼하기는 확실히 튼튼해요.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. 근데 뭐 이 정도 시간은 뭐 어떤 거든 어떤 방법을 써도 걸리긴 할 거예요. 생각해 보면. 그죠? 고추가 거의 무릎에서 허벅지 높이까지 올라오고 있어요.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. 이파리도 무성하고, 그리고 열매들도 맺혀가고 있어요 벌써. 그런데 소위 이렇게 쭉 분지되는 방아다리라고 하는 그것은 다 땄습니다. 거기에다가 너무 영양분을 집중하면 성장하는데 이게 그걸 키우느라, 말하자면 고추로 말하면 첫 아들 장남이겠죠. 장남한테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 이제 고추가 영양 생장이라고 한답니다. 영양분으로 커야 되는데 생식 생장을 한다는 거죠. 생식 생장은 뭐냐? 그야말로 벌써 그 수순을 봐버리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고추가 덜 자라는 거죠. 키도 덜 크고. 이건 뭐 저는 어릴 때부터 고추밭에 고추 따로 비료푸대 들고 형제들과 엄마랑 따라다닌 적은 있으나, 그리고 그 따기가 되게 싫었어요 저는. 왜냐면 뜨거울 때 하필이면 그것을 해야 되고, 그냥 고추밭 정말 가기 싫었는데, 그래서 고추를 따야지만이 그나마 장에 내다가 팔면 뭔가 좀 돈이 좀 되니까, 다른 건 다 푼돈이고 시장 옷이라도 하나 얻어 입을 수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푸대 들고 따라다니고 날리고 그랬던 기억은 있어요. 하지만 이것을 재배하는 그건 몰랐죠. 그것까지는 그 어릴 때라, 초등학교 뭐 2, 3학년 뭐 그때 시절이라 몰라서 새로 공부하듯이 하는 거예요.
그 전에는 몇 개 심어서 풋고추 정도는 계속 그런 식으로 재배를 했지만 이렇게 1600포기 정도를 대규모로 할지는 몰랐죠. 근데 그러려면은 그만큼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. 지금까지는 잘 키우고 있습니다. 물도 주고 순치기, 잎 따내기 이런 것도 다 하고요. 풀도 다 맺고 풀이 막 올라오니까 예초기로 깎기도 했고, 그 다음에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 잡초 매트를 깔기도 하고, 분사호스로 물도 주고, 그리고 중요한 건 농약이에요. 농약을 그동안은 안 했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유튜브 보고 이제 이런저런 정보를 보고 배우고 있는 건데요. 경험이 없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해보는 건데, 물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웃걸음이라는 걸 시비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, 뭐 이거 하면 뭐 대박 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, 다 기울일 수는 없고 제 형편에 맞춰서 할 뿐인데, 농약은 어쨌든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. 그 농작물 중에 가장 농약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작물이 어쩌면 이 고추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별의별 벌레가 다 있어요. 뭐 아주 보이지도 않은 총채벌레, 무슨 담배, 나방, 그리고 뭐 진딧물, 뭐 이런 것들이 병균을 옮겨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벌레 자체가 이파리를 갉아먹고 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벌레가 또 고추 열매를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해갖고 썩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, 병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. 벌레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벌레 때문에 아주 버려버리는 거죠. 그리고 마치 전염병 걸린 것처럼 전부 다 그냥 농사를 망치는 거죠. 그게 특히 탄저병이라고 하는 거하고, 뭐 이렇게 색깔이 변색돼 버리는 칼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, 그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진딧물이나 나방, 그리고 총채벌레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약을 줘야 돼요. 약재상 농약사 같은 데서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주라고 하는데, 제가 그렇게까지 줄 사람도 못 되고, 그래서 상태 봐가면서 이렇게 합니다. 지금 오늘까지 줄을 매야 돼요. 지금 줄을 쭉 매고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잼매면 잡아 매면서, 야가 이제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앞뒤로도 쓰러지지만 좌우로도 쓰러져 버려요.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. 풋고추를 먹으려고 몇 개만 심었을 때도 사실은 자빠지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아맸는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려가지고 한 지금 4일 가까이를 줄 매는 데만 하고 있어요. 남들이 들으면 웃겠죠. 뭔 줄 매는데 4일 걸리냐. 근데 혼자 하면서 이렇게 줄을 매고 하는 게 하나씩 일일이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.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렸다는 거. 그래서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일만 열심히 했는데, 오늘은 마저 하고 오래간만에 전주 집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. 지쳐요. 사실 많이 지치고, 여기에서 뭐 먹는 것들도 아무래도 부실하고, 그래서 전주 가서
몸보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줄을 매면서 또 가지 같은 거 이렇게 분진해 나오는 것도 다 따내고 또 그 모종 옆으로 나는 풀들도 제거하고 줄을 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요. 오후쯤 되니까는 막 그 벌레들이 막 쫙 그 피어나듯이 막 사막간데서 날라오고 나방 그다음에 가나다라는 그런 막 벌레들이 날벌레들이 엄청납니다. 그래서 그네들이 여기 와서 알을 낳고 이렇게 애벌레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고추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작물에 비해서 고추가 가격이 비싼 건 있죠. 그만큼 농부의 노력 또한 이 고추에는 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하필이면 얘가 제일 뜨거운 시간대에 사람의 땀을 잡아먹죠. 그렇게 나방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그냥 갈 수 없는, 그래서 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, 그거 말씀드리고요. 잔손이 많이 가는 작물인 것 같긴 해요. 어쨌거나 다 마무리 지면 이제 좀 돌아가서 한 이틀 정도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강아지들은 그 큰 집이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밥을 넣어놓고 갈 생각이에요. 또 어디선가 전봇대를 목탁 삼아 딱따구리가 연부를 하고 있네요. 소리 나죠? 다시 마무리 지어봐야 되겠습니다. 힘내서